일주일 폭락의 최저점에서 하루 6,555만 주가 주인을 바꿨습니다. 누가 던졌고 누가 받았는지를 알면 다음 그림이 보여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일주일은 폭락의 데이고 오늘 아침엔 반등으로 출발하고 호가 창만 보고 있으면 멀미가 나는 장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가격을 잠깐 내려놓고 물량을 추적하겠습니다. 이번 폭락에서 삼성전자 주식이 누구 손에서 누구 손으로 넘어갔는지 이게 잡히면 앞으로의 그림이 훨씬 선명해지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 폭락에서 물량은 개인에게서 기관과 외국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겁에 질려 나온 주식을 큰 자금들이 가장 싼 자리에서 받아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낮은 값의 물량을 모은 손은 웬만한 흔들림에 다시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판에 아직 발표되지 않은 카드 3장을 얹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거래량이에요. 삼성전자가 18만 9,200원 저점을 찍은 그날 하루에만 6,555만 주가 거래됐어요. 평소 몇 배에 달하는 물량이 그 바닥자리에서 손을 바꾼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팔린 주식은 증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던진 6,555만 주는 정확히 같은 수만큼 누군가가 산 6,555만 주이기도 합니다. 그 바닥에서 산 쪽이 누구냐가 핵심이죠. 두 번째 증거는 주체별 매매 장부예요. 폭락이 가장 깊던 이틀 동안 기관은 2조 3,6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바쳤어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있던 날 나흘내리 팔던 외국인이 1조 3,457억 원 순매수로 돌아섰고요. 같은 날 개인은 하루에만 1조 4천억 원 넘게 팔았고요. 바닥권에서 나온 물량의 도착지가 어디였는지 장부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폭락 초입에 외국인이 판 건 겁이 아니라 룰이었어요. 지수를 따라가는 자금들은 한 종목 비중이 한도를 넘으면 기계적으로 팔아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너무 올라서 팔아야 했던 역설적인 매도였죠. 그 룰 매도가 낙폭을 만들었고 그 낙폭에 개인의 공포 매도가 얹어진 게 이번 폭락의 구조고요. 그리고 룰에 따른 매도는 비중이 내려오면 멈추게 돼 있어요. 이 손바뀜을 내 계좌 기준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주가 위쪽 26만원에서 27만원대엔 폭락 직전에 산 물량이 본전을 기다리며 쌓여 있어요. 위는 무겁습니다. 반대로 아래쪽엔 18만원대에서 20만원대 사이에 큰 자금들이 새로 깔아둔 물량이 있죠. 이 손들은 얕은 조정에 안 던집니다. 아래는 단단해요. 위는 무겁고 아래는 단단한 구간. 그래서 지금은 방향보다 시간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럼 바닥에서 조 단위로 산 쪽은 뭘 보고 앉아 있느냐? 아직 발표되지 않은 카드 3장입니다. 첫 장은 돈이에요. 삼성전자 최고 재무책임자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특별 배당을 포함한 주주 환원 방안을 이사회와 논의 중이고 곧 공유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원은 벌어서 남긴 현금의 절반, 증권가 추산 120조에서 140조 원 규모예요. 날짜 없는 예고라 어느 아침 공시로든 튀어나올 수 있는 카드입니다. 둘째 장은 계약서입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5대 데이터 센터 고객과 메모리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이미 맺었고 추가로 대형 고객 5곳과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어요. 계약금 성격의 선수금은 4분의 1이 이미 입금됐고 범용 제품엔 하한 가격까지 계약서에 박았습니다. 협상 마무리 단계라는 5곳이 계약 완료로 바뀌는 뉴스. 이게 아직 남아있는 절반이에요. 셋째 장은 파운드리입니다. 남의 반도체를 대신 만들어주는 이 사업은 삼성이 10년 넘게 조단위 적자를 안고 온 짐이었는데 회사가 이번에 가까운 시일 내 흑자 전환을 공식 석상에서 전망했어요. 최신 2나노 공정 수주 과제는 작년에 2배 이상으로 늘고 첨단 공정 가동률은 최대 수준까지 차올랐고요. 적자가 흑자로 찍히는 첫 분기, 그게 세 번째 카드가 뒤집히는 날이에요. 이 카드 3장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회사가 공식적으로 예고까지 해놓고 아직 안 터뜨린 것들이고 터지는 날엔 뉴스 제목에 그대로 뜬다는 거예요. 특별 배당, 계약 체결, 흑자 전환, 세 단어만 걸러보시면 됩니다. 바닥에서 물량을 모은 큰 자금들은 이 예고들을 보고 미리 앉은 겁니다. 개인이 공포를 팔 때 그쪽은 일정표를 산 거예요. 이제 이 손바뀜이 진짜 완성되는지 가려낼 도구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외국인의 연속성이에요. 나흘을 팔다 하루 1조 넘게 사며 돌아선 그 손이 사자를 이어가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어가면 손바뀜이 굳어지는 거고 도로 파는 쪽으로 돌면 아직 미완인 거예요. 확인은 매일 저녁 마감 뉴스에 외국인 한 줄이면 충분해요. 둘째 도구는 거래량입니다. 내릴 때 6,555만 주가 터졌으니 오를 때도 물량이 실려야 진짜예요. 거래량 없이 가격만 뜨는
뜨는 반등은 손바뀜 물량이 확신 없이 들려있다는 뜻이고, 물량이 실리며 오르면 새 주인들이 값을 밀어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차트 아래 거래량 막대가 저점 그날의 절반이라도 따라오는지, 가격보다 이 막대를 먼저 보는 습관이 급등락장에서 계좌를 지켜주죠. 셋째 도구는 가격선 딱 하나, 27만 6천 원입니다. 이번 폭락이 시작되기 전 고점이에요. 이 선을 되찾으면 지난 일주일 전체가 지나간 흔들기로 확정되고 위에 쌓인 본전 매물이 다 소화됐다는 뜻이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 길목, 26만 원에서 27만 원대는 본전 매도가 나오는 구간이라 밀고 당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 구간에서 멈칫한다고 반등이 꺾인 게 아니라는 걸 미리 알고 계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낼 순 없어서 부담도 그대로 적습니다. 금리 경계, 중동발 기름값, 중국 물량 걱정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던 시장은 위로든 아래로든 진폭 자체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손바뀜이 됐다는 건 바닥이 단단해졌다는 뜻이지 흔들림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그 도구 3개가 필요한 겁니다. 행동 원칙은 양쪽으로 나눠 드릴게요. 들고 계신 분들의 가장 흔한 실수는 평단이 다가오는 순간 일주일치 고생을 한 번에 청산해 버리는 겁니다. 카드 3장이 발표 전이라는 걸 감안하면 정리를 하더라도 나눠서 하는 게 계산에 맞아요.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의 가장 흔한 실수는 급등일에 전량으로 쫓는 거고요. 외부 요인으로 늘렸던 게 풀리는 구간이라는 조건 위에서 나눠서 접근하는 게 순서입니다. 제 판단을 한마디로 얹겠습니다. 저는 이번 손바뀜을 보고 아래는 폭락 전보다 오히려 단단해졌고 위는 시간이 필요한 구간이 됐다고 봅니다. 방향은 위쪽에 무게가 실리되 속도는 기대보다 느릴 수 있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가격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 외국인 한 줄과 거래량 막대와 27만 6천 원, 이 3개로 판을 잇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물량의 주인이 바뀐 판에서는 기준 있는 쪽이 이기게 돼 있거든요. 한 가지, 바닥 부근에서 덜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걸리는 시장에서 물량을 줄인 건 그 순간엔 계절을 지키는 선택이었어요. 자책할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음 판단부터예요. 다시 들어갈지, 얼마나 들어갈지를 감이 아니라 아까 그 도구 3개로 정하시면 이번 일주일의 수업료가 헛되지 않아요. 물량의 이동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같은 도구를 들어도 정작 내 계좌 앞에선 계산이 다 다르죠. 27만원대에 물려 위쪽 매물대의 일부가 된 분과 바닥에서 덜어내 현금이 생긴 분과 이제 처음 들어가 볼까 하는 분, 세 사람의 답은 같을 수가 없으니까요. 내 평단과 내 비중에 맞는 계산이 따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요. 요즘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고점에 물려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삼성전자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이 2 질문이 정말 매일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료로 직접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자료는 삼성전자 고점 물리신 분들을 위한 회복 로드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손실보다 더 힘든 건 방향을 잃는 순간이거든요. 조금만 반등하면 팔아야 하나, 더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지금이 추가 매수 시점인가? 매일 같은 고민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시장보다 내 감정에 끌려가게 되는 패턴이 만들어져요. 특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매일 계좌를 열어보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정리하시면 딱 최악의 지점에서 정리하시는 결과가 만들어지거든요. 반대로 아무 기준 없이 무작정 버티기만 하시면 그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단순히 버티세요, 오를 겁니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서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담아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구간에서 일부 정리를 고민해야 하는지,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들어가야 하는지, 반대로 이런 신호가 나오면 절대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는 순간까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그려놓으신 분들이랑 그냥 매일 가격만 보시는 분들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손실 때문에 답답하신 분들께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자료는 다음 순환매 후보군 리스트예요. 요즘 시장은 한 업종만 계속 오르는 그림이 아닙니다. 반도체가 쉬면 다른 업종으로, 그 업종이 쉬면 또 새로운 테마로 자금이 계속 이동하는 흐름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어제까지 반도체가 강했는데
강했는데 오늘은 조선이 오르고 내일은 또 방산이 오르는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걸 뒤늦게 알고 따라 들어가면 이미 고점 구간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음에는 어디를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 체크하고 있는 업종과 앞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는 후보군들을 따로 정리했어요. 어떤 업종이 자금 유입 초기 신호를 보이는지, 어떤 테마가 이제 막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구간인지, 그리고 어떤 업종은 이미 고점 부근이라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큰 그림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따라 사시라는 자료는 아니에요. 다만 시장의 큰 흐름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앞으로 어떤 분야를 계속 체크해야 하는지 기준을 잡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전에 보내드렸던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이것도 다시 공유해 드릴게요. 하나는 제가 15년 동안 매일 작성하고 있는 시나리오 매매 일지인데요. 상승, 조정, 행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각 시나리오별 대응을 짜뒀습니다. 매일 아침 보시면 그날 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지 기준이 잡히실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직접 만든 자가 진단 시트인데요. 평단, 비중, 멘탈 상태를 입력하시면 1분 만에 위험 등급이 나오는 시트입니다. 자기 상태를 알아야 다음 대응을 정할 수 있거든요. 이 진단 시트가 그 첫걸음을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무료 흐름 공유방 입장 안내도 도와드립니다. 솔직히 자료는 한번 받아보는 걸로 끝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시장은 매일 바뀌잖아요. 갑자기 굵직한 이슈가 나오거나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때 영상보다 조금 더 빠르게 중요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로 기준을 만들고 공유방에서는 그 기준을 실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댓글로 삼성전자 외 종목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하루에 20분만 선정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식까지 무료로 진단해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유료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요. 매수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 종목을 따라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만 제대로 세워져도 작은 변동에 흔들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어요. 결정을 내릴 때도 훨씬 편안해지는 순간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구독 완료라는 짧은 인사 하나면 충분해요. 그 응원 덕분에 채널을 계속 키워갈 수 있고요.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구조입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둘째, 댓글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셋째, 영상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자료를 신청해주세요. 신청 완료하시면 자료와 함께 무료 흐름 공유방 안내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최근 유료 리딩방에서 제 정보만 빼가서 돈을 받고 파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자인지 아닌지 확인 후 자료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저는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니 사칭 사기에 유의하세요. 오늘 내용 짧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폭락에서 삼성전자 물량은 개인에게서 기관과 외국인으로 넘어갔고 그 큰 손들은 특별 배당, 5년 계약 완결, 파원들이 흑자라는 미발표 카드 3장을 보고 앉아 있어요. 판정 도구는 3개입니다. 외국인이 사자를 이어가는지, 오를 때 거래량이 실리는지, 그리고 27만 6천 원을 되찾는지. 가격은 흔들려도 물량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이 3개만 챙기시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